여러분, 지금 집 안에 있는 버리려고 모아둔 물건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신발, 지갑, 가방, 속옷, 칼. 혹시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이것들은 잘못 버리면 들어오는 복이 끊기고, 심하면 집안의 기운이 완전히 어긋나는 상황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믿기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전에 복을 지키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고 댓글에 오늘부터 복을 지킵니다 라고 적어두십시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여러분의 흐름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지식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건을 버릴 때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고 끝내죠. 특히 신발, 지갑, 가방, 속옷, 칼 같은 것들은 헛것이니 버리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아무 이유 없이 돈이 계속 새는 느낌. 집안이 이유 없이 어수선함. 하는 일마다 막히고 기운이 떨어지는 느낌. 새 것을 사도 좋은 일이 오래가지 않는 경험. 사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버리는 방식이 잘못되면 그 물건에 남아있던 기운이 집안의 흐름을 뒤흔들어 복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오늘은 버릴 때 반드시 조심해야 할 것들, 특히 많은 분이 모르고 실수하는 신발, 지갑, 가방, 속옷, 그리고 주방 칼까지 풍수 원칙에 맞게 버리는 법을 정확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비용 들지 않습니다. 어렵지도 않습니다. 그저 버리는 순서와 시간을 지키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재물운, 건강운, 가정운이 훨씬 안정적으로 흐를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수백 년 동안 지켜온 기운 차단 후 폐기의 비법,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입고 들고 신고 사용하는 물건들은 단순한 생활도구가 아닙니다. 이것들은 오랜 시간 동안 여러분의 기운을 머금고 있었던 그릇입니다. 사람의 손길이 닿는 만큼 그 안에는 생활의 흔적과 생각, 감정이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사용한 물건을 버릴 때는 반드시 일정한 절차와 마음가짐이 필요하다고 풍수에서는 말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사람의 기운은 물건을 통해 흩어지기도 하고 반대로 모이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그만큼 물건은 단순한 쓰레기가 아니라 나와 오랫동안 함께했던 인연의 매개체라는 것입니다. 옛사람들은 신발 한 켤레를 버릴 때에도 바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일정 기간 묶어두었다가 마른 흙이나 불가에 두어 기운을 멈추게 한 뒤 버렸습니다. 그만큼 물건이 지닌 기의 흐름을 중요하게 여겼다는 뜻입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기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사람의 삶을 밀어주는 흐름과 분위기, 즉 에너지의 방향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피곤할 때는 기가 약해진 것이라고 말하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운이 오른다고 말하죠. 이처럼 기는 우리의 삶 전체에 영향을 주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이 기가 물건에 담기면 그것은 하나의 파동이 되어 집안의 다른 흐름과 연결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래 사용한 물건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그 안에 남아있던 파동이 집안의 기류와 부딪히며 혼란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풍수는 봅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고 지갑과 가방은 재물운을 담고 옷과 속옷은 사람의 체온과 기운을 직접적으로 머금고 있습니다. 칼은 집안의 기운을 베어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이런 물건들이 가진 기의 성질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버릴 때도 다른 에티켓과 절차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물건을 잘 버리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기의 흐름을 끝맺고 정돈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도 마지막 인사와 정리를 해야 인연이 깔끔하게 정리되는 것처럼 물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연의 끝을 없이 버리면 그 끝나지 않은 기운이 묶여 집안으로 흩어지고 운이 막히는 결과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풍수의 기본 원리입니다. 그래서 버릴 물건은 반드시 한번 멈춤을 주고 기운을 가라앉힌 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전체 원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사용해온 물건이 여러분의 삶을 도와주었던 만큼 마지막 절차를 지켜주는 것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정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본격적인 실천 방법 알려드리기 전에 혹시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은 지금 한번 눌러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더 깊은 풍수 지혜를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운이 담긴 물건을 버릴 때 왜 반드시 절차가 필요할까요?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풍수에서 말하는 전이의 개념을 알아야 합니다. 전이란 한 사물에 머물러 있던 기의 흔적이 다른 곳으로 옮겨가는 현상을 말합니다.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방향성과 흐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어떻게 두고 어떻게 버리느냐에 따라 그 흐름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사용하는 신발, 지갑, 가방, 속옷, 칼은 모두 기의 전이가 강하게 일어나는 대표적 물건들입니다. 먼저 신발은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머금습니다. 사람이 하루 동안 얼마나 많은 길을 걷습니까? 그 과정에서 그날의 피곤함, 걱정, 고민 같은 것도 신발 밑창을 통해 모두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신발을 아무렇게나 버리면 그 안에 남아있던 땅의 기운과 생활의 기운이 그대로 집 안에 흩어져 혼탁함을 만든다고 보았습니다. 옛 부자들이 신발을 쉽게 버리지 않았던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신발을 오래 쓰는 것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그 신발이 자신을 지켜준 기운을 함부로 흐트리지 않기 위함이었습니다. 지갑과 가방은 재물의 기운을 담고 있는 물건입니다. 돈을 들고 다니는 시간만큼 사람의 욕망과 생각이 가장 많이 담기는 물건도 지갑과 가방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지갑을 버릴 때 가장 조심하라고 말합니다. 재물의 기운이 들어있던 그릇이므로 기운을 멈추지 않고 버리면 그동안 쌓아온 흐름이 흩어지고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길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죠. 이것이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기의 흐름을 정리하는 풍수의 기본적인 관점입니다. 속옷은 사람의 몸에 직접 닿는 물건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가깝게 기운을 머금는 물건이기 때문에 버릴 때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속옷을 아무렇게나 버리는 집과 그렇지 않은 집은 실제로 생활의 에너지가 다르게 흐릅니다. 속옷이 가진 기운은 가장 개인적이고 가장 민감한 기운입니다. 풍수적으로는 이것을 바로 버리면 개인의 기운이 세고 몸의 기운이 낮아지는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운을 멈추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칼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칼은 집안의 기운을 베어내고 정리하는 역할을 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칼을 함부로 버리면 배인 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 기의 흐름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칼은 날카로움과 결단의 기운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버릴 때에도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내놓아서는 안 된다고 전통 풍수에서는 강조했습니다. 이 모든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물건은 사용한 기간만큼 기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기 때문에 그 기운을 멈추고 정리하는 절차 없이 버리면 그 잔여 기운이 집 안과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버리는 행위를 하나의 종묘의식으로 보고 무질서하게 버리는 것과 질서 있게 버리는 것의 차이를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물건을 정리할 때 새 것과 헌 것을 한자리에 두는 실수를 합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이것이 기운이 섞이는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고 봅니다. 새로운 기운을 들이려면 반드시 헌 기운을 멈추고 보내야 합니다. 전통에서 말하던 인연의 마무리란 바로 이것입니다. 끝을 맺어야 새로운 시작이 들어옵니다. 마무리가 깔끔해야 시작이 맑아집니다. 버림의 풍수가 바로 이 원리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하나씩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비용이 들지 않으며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기의 흐름은 작은 차이에서도 크게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첫째, 신발을 버릴 때입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가장 많이 머금고 여러분의 이동과 활력, 번영의 기운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신발을 버릴 때는 반드시 기운을 한번 가라앉히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신발을 새 것으로 바꾸셨다면 헌 신발을 바로 쓰레기 봉투에 넣지 마십시오. 최소 보름에서 한 달 정도는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따로 묶어두십시오. 수납함에 넣어도 되고 베란다 구석에 보관해도 됩니다. 이 기간이 필요한 이유는 신발에 묻어있던 생활의 기운이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버리기 직전에는
반드시 신발을 깨끗하게 닦아주십시오. 끈이 있는 신발이라면 끈을 모두 풀고 느슨하게 만들어 기운의 흐름을 차단한 뒤 검은 비닐봉투에 넣어버리면 됩니다. 검은색은 기운을 흩어지지 않게 막아주는 색입니다. 이렇게 버려야 집안의 번영운이 새어나가지 않습니다. 둘째, 지갑과 가방입니다. 지갑과 가방은 가장 강한 재물운을 머금고 있는 물건입니다. 이것을 새 것으로 교체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버리거나 재활용함에 무심코 넣어버립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이 행위를 가장 경계합니다. 왜냐하면 지갑과 가방에는 돈의 흐름과 사람의 욕망이 가장 강하게 남기 때문입니다.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속에 있는 모든 물건을 비우십시오. 명함, 영수증, 카드 슬립, 포인트 카드 같은 작은 종이 하나도 남기지 마십시오. 그리고 최소 보름 이상 집안의 조용한 공간에 두어 기운을 가라앉히십시오. 흔히 사용하는 가방 박스나 지갑 케이스가 있다면 그것에 넣어 보관하는 것도 좋습니다. 버릴 때는 신발과 마찬가지로 겉면을 한번 깨끗하게 닦은 뒤 검은 봉투에 넣어 폐기하십시오. 이것은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들어온 재물운을 정중하게 보내는 절차이며 이렇게 해야 새로운 재물운이 막힘없이 들어옵니다. 셋째, 속옷입니다. 속옷은 사람의 체온과 기운, 피부에 가장 가까운 길을 매일 흡수하는 물건입니다. 그래서 풍수적으로는 가장 민감한 물건으로 분류합니다. 속옷을 버릴 때는 절대 그냥 쓰레기 봉투에 넣어버리지 마십시오. 속옷은 반드시 세탁을 한 뒤 완전히 말린 상태에서 접어두었다가 3-7일 즉 일주일에서 2주 정도 보관하십시오. 이 보관 기간 동안 체온과 기운의 잔여 파동이 가라앉게 됩니다. 그 후 버릴 때는 속옷을 2번 접어 작은 크기로 만든 뒤 흐트러짐 없도록 감싸서 검은 비닐에 넣어버리십시오. 속옷을 걸레로 사용하는 집에는 절대 재물이 머물지 않는다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기운을 함부로 소모하면 인생의 흐름도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넷째, 칼을 버릴 때입니다. 칼은 집안의 기를 베어내고 정리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날카로운 기운이 가장 강하게 남는 물건입니다. 칼을 방치하거나 아무렇게나 버리면 그 배인 기운이 다시 집안으로 돌아와 갈등과 피로, 예민함 같은 기운을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칼을 버릴 때는 먼저 신문지나 천을 사용해 칼날을 완전히 감싸십시오. 날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2번 이상 감싸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테이프로 고정하십시오. 그리고 검은 봉투에 넣어 다른 물건과 섞이지 않게 따로 버리십시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칼을 버릴 때는 다른 쓰레기와 동시에 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칼은 단독으로 보내야 기운이 뒤섞이지 않습니다. 다섯째, 옷을 버릴 때입니다. 옷은 속옷만큼은 아니지만 사람의 기운을 매일 품는 물건입니다. 특히 자주 입었던 옷일수록 기운의 흔적이 강합니다. 옷을 버릴 때는 먼저 세탁을 하고 완전히 말린 뒤 접어둡니다. 그리고 최소 일주일 이상 보관함에 넣어두어 기운을 가라앉히십시오. 바로 재활용에 넣어버리면 생활의 기운이 그대로 밖으로 흩어져 집안의 안정된 기운을 흔들 수 있습니다. 헌 옷을 기부하거나 재활용에 내놓을 때도 반드시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좋습니다. 옛사람들은 옷을 함부로 버리는 사람은 산도 함부로 흐른다고 했습니다. 그만큼 옷은 나의 하루하루를 담고 있는 그릇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물건을 어디서, 어떤 방식으로 버려야 하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자리와 절차입니다. 많은 분들이 앞서 말씀드린 준비만 해두고 마지막 단계에서 잘못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버리는 위치와 타이밍은 기의 흐름을 결정하는 핵심이므로 반드시 지켜주셔야 합니다. 우선 모든 물건을 버릴 때 공통적으로 피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집의 중심입니다. 풍수에서는 중심을 생기의 자리라고 하여 집안 기운의 심장 같은 곳으로 여깁니다. 이곳에 버릴 물건을 잠시라도 두면 헌 기운과 새 기운이 섞이면서 집안의 흐름이 흐트러지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버릴 물건은 집 중심에 두지 말고 항상 한쪽으로 치우쳐진 공간에 두십시오. 베란다 구석, 현관 옆, 창고 자리 등이 가장 무난합니다. 신발을 버리는 경우는 조금 더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흡수하는 만큼 버리는 위치도
땅과 가까운 곳이 좋습니다. 버리기 전 묶어두는 동안에도 바닥 가까운 곳에 두고 선반 위나 높은 곳은 피하십시오. 버리는 날이 되었을 때에는 신발을 감싼 검은 봉투를 현관 밖으로 바로 내놓아 집안 기운과 섞이지 않도록 하십시오. 재활용 분리수거날이라 하더라도 다른 플라스틱이나 옷가지와 섞어두지 말고 반드시 신발만 단독으로 따로 두어버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신발에 머물러 있던 기운이 집 안으로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이제 지갑과 가방을 버릴 때입니다. 지갑과 가방의 경우 재물운이 담긴 물건이니만큼 절차를 더욱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버리기 전 보름 이상 보관하는 단계까지는 앞 단계에서 말씀드렸으니 이제 중요한 위치와 시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갑과 가방은 절대 재활용함 중앙에 넣지 마십시오. 중앙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재물의 기운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재활용 수거함의 가장 구석, 가장 한쪽 끝에 두어버리십시오. 그리고 버리는 시간은 오전보다는 해가 넘어가는 오후가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낮의 기는 확장되고 밤의 기는 가라앉는다고 보았습니다. 재물의 흐름을 정리하고 보내는 일은 기가 가라앉는 시간대가 더 적합합니다. 속옷을 버릴 때는 절대 다른 헌 옷들과 함께 묶어서 버리지 마십시오. 속옷은 몸의 기운이 가장 많이 남기 때문에 다른 옷들과 섞여버리면 그 기운이 옷에 올마부터 운의 흐름을 흐릴 수 있습니다. 속옷은 반드시 단독으로 한 봉지에 담아버리십시오. 작은 사이즈라도 다른 헌 옷들과 결합해 묶으면 안 됩니다. 또한 속옷은 주방이나 거실처럼 생활 기운이 강한 곳을 지나버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방이나 드레스룸에서 바로 현관으로 향하는 동선으로 버리십시오. 기운이 섞이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함입니다. 칼을 버리는 경우는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칼은 날카로운 기운을 갖고 있어서 버리는 동선과 방향까지 조심해야 합니다. 칼을 감싸는 과정에서 날카로운 부분이 완전히 가려졌다면 집 밖으로 이동할 때는 칼날이 향하고 있는 방향을 정문으로 향하게 두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날의 방향이 흐름을 자른다고 보기 때문에 집 안쪽을 향한 상태로 버리면 집안 기운이 배인다고 봅니다. 따라서 칼을 들고 나설 때 칼날의 방향을 집 밖으로 돌려보내듯 버리십시오. 이것은 기의 흐름을 정리하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옷을 버릴 때도 몇 가지 금기가 있습니다. 옷은 헌 기운이 남아있기 때문에 버리기 직전에 새 옷장 근처에 두지 마십시오. 헌 기운과 새 기운이 섞이면 새로 산 옷이 가진 밝은 기운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기존 옷들과도 떨어뜨려 두고 베란다나 방 한쪽 구석에 단독으로 두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재활용함에 넣을 때는 위쪽 중간이 아니라 아래쪽 모서리를 선택하십시오. 기운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자연스럽게 정리되는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금기는 대부분의 분들이 몰라서 실수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도움이 되고 있다면 지금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계속 이어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버릴 물건을 절대 현관 정면에 두지 마십시오. 현관은 집으로 복이 들어오는 통로입니다. 이곳에 헌 기운을 가진 물건이 놓이면 들어오는 기운이 막히게 됩니다. 물건을 버리기 전에 잠시 두더라도 현관의 옆 혹은 아래쪽 구석에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면에 두면 들어오는 기가 충돌을 일으켜 좋은 흐름이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버릴 물건과 새 물건을 절대 가까이 두지 마십시오. 특히 신발과 지갑의 경우 이 원칙은 더욱 중요합니다. 헌 기운이 새 기운을 덮어버리면 새로 산 물건이 가진 활력이 약해지고 재물운과 번영운의 시작이 흐려질 수 있습니다. 변화를 원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헌 것과 새 것을 분리하여 두고 기운이 완전히 정리된 뒤에야 새 것을 사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버리기 전에는 마음속으로 간단한 인사를 건네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보내준다 하는 마음입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감정 표현이 아니라 기의 끊어짐을 완성하는 마지막 절차입니다. 이 과정을 해야만 인연이 정리되고 새로운 흐름이 집으로 들어옵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준비 과정은 잘 따라오지만 실제로 버리는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를 하면서 오히려 운을 흐리게 만드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버리는 위치, 방향, 시간, 금기사항은 풍수에서 가장 핵심이며 이 원칙을 어기면 앞에서 아무리 잘 준비해도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우선 전체 물건에 공통되는 가장 큰 금기가 있습니다. 헛 물건을 집의 중심에 잠시라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집의 중심은 기운의 심장과 같기 때문에 여기에 헛 물건의 기운이 닿으면 그 흐름이 집 전체로 퍼지게 됩니다. 따라서 버릴 물건은 반드시 구석으로 옮기십시오. 베란다 구석, 현관 옆, 방 모서리 등이 가장 안전합니다. 신발을 버릴 때 지켜야 할 금기가 있습니다. 신발을 말리거나 묶어두는 동안 절대 높은 곳에 올리지 마십시오. 선반 위, 옷장 위, 높은 수납장도 모두 피해야 합니다. 신발은 땅의 기운을 담고 있기 때문에 높은 곳에 올리는 순간 기운이 뒤집히며 귀한 기가 새어나간다고 보았습니다. 반드시 바닥 가까운 낮은 곳에 둬야 합니다. 또 신발을 버리는 날에는 다른 쓰레기와 함께 뒤섞어 내놓아서는 안 됩니다. 신발만 단독으로 버리십시오. 이것은 신발이 가진 번영운의 흔적이 다른 곳에 옮겨 붙지 않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지갑과 가방은 금기가 더 강합니다. 재활용함 중앙에 넣는 행동은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중앙은 기운이 모이는 자리이기 때문에 지갑과 가방이 가진 헌 기운이 그 자리에서 크게 퍼져 재물의 흐름을 방해할 수 있습니다. 항상 재활용함의 가장 끝, 가장 구석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오전에 버리지 마십시오. 오전은 기운이 확장되는 시간대이기 때문에 헛된 기운을 확장시켜 새 재물운까지 흔들어 놓을 수 있습니다. 지갑과 가방은 반드시 오후, 기운이 가라앉는 시간에 버리십시오. 속옷을 버릴 때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속옷을 다른 헌 옷들과 묶어서 버리는 것입니다. 이것은 속옷의 기운이 다른 옷으로 옮아가 집안의 흐름을 흐리게 만드는 풍수에서 가장 위험한 실수 중 하나입니다. 속옷은 반드시 단독으로 버려야 합니다. 작은 크기라도 다른 옷들과 함께 묶으면 안 됩니다. 또 속옷을 버릴 때는 절대 주방과 거실을 통과해 버리지 마십시오. 생활 기운이 강한 공간을 통과하는 동안 속옷이 가진 헌 기운이 퍼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가장 좋은 동선은 드레스룸이나 방에서 바로 현관으로 나가는 길입니다. 칼은 방향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건입니다. 칼날이 향하는 방향이 길을 자르는 방향이라는 전통적 원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칼을 버릴 때 칼날의 방향이 집 안쪽을 향하고 있으면 집 안에 기가 배인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칼을 버리러 나갈 때 칼날은 반드시 집 밖 방향, 즉 현관 외부를 향하게 두십시오. 칼날을 천이나 신문지로 감쌀 때도 날이 완전히 보이지 않도록 2번 이상 감싸고 흐트러지지 않게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칼은 다른 쓰레기와 함께 버려서는 안 되며 반드시 단독으로 따로 버리는 것이 원칙입니다. 옷을 버릴 때도 흔히 하는 금기가 있습니다. 헌 옷을 새 옷장 근처에 두는 것은 매우 좋지 않습니다. 헌 기운이 새 옷의 밝은 기운을 끌어내리고 새로운 변화를 막는다고 봅니다. 헌 옷은 반드시 새 옷과 떨어진 공간에서 보관한 뒤 버리십시오. 그리고 재활용함에 넣을 때는 위쪽이나 중앙이 아니라 가장 아래 모서리 쪽을 선택하십시오. 기운이 자연스럽게 바닥으로 가라앉아 헛된 기운이 퍼지지 않도록 하는 풍수적 이유입니다. 이제 모든 물건에서 공통으로 지켜야 할 마지막 금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헛 물건을 절대 현관 정면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현관은 복이 들어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여기에 헌 기운을 가진 물건이 놓이면 들어오는 복이 부딪혀 막히고 흩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잠시 두는 동안에도 현관 옆 혹은 현관 아래쪽 구석에 두어야 합니다. 정면에 두는 것은 가장 강한 금기이며 풍수에서는 이것을 복을 끊는 자리라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물건을 버리기 전에는 반드시 마음으로 한마디 건네십시오. 그동안 고생했다. 이제 보내준다는 인사입니다. 이 인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기운의 끊어짐을 완성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기운은 마음으로 마무리될 때 완전히 정리되고 비로소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열립니다. 자,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알려드린 내용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2주의 사항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고, 이것을 어기면 앞에서 했던 모든 준비와 절차가 아무 소용이 없어질 수 있습니다. 반드시 하나하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혹시 내용을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시고 끝까지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버릴 물건을 너무 오래 집 안에 두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보름 혹은 한 달 보관을 말씀드리면 그 이상 두어도 괜찮겠지 하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큰 실수입니다. 보관 기간이 지나면 헌 기운이 다시 살아나고 집안의 흐름과 섞이게 됩니다. 특히 신발과 지갑, 속옷은 기운이 강하게 남아있으므로 보름에서 한 달 사이에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이 기간을 넘기면 기운을 보내는 효과가 오히려 약해지고 정리되지 않은 흐름이 집안에 머물 수 있습니다. 둘째, 헌 물건을 정리하는 날 새 물건을 바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것은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입니다. 특히 신발과 지갑이 그렇습니다. 헌 물건을 버린 그날 새 것을 사용하면 새 기운이 헌 기운과 맞부딪혀 혼란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버린 뒤 최소 하루나 이틀 정도는 시간의 여유를 둔 뒤 새 물건을 사용하십시오. 이 시간 동안 기운의 빈자리가 자연스럽게 정리되며 새로운 기운이 안정적으로 들어올 자리도 마련됩니다. 셋째, 헌 물건을 버리는 날 청소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버릴 물건을 정리하고 바로 집안을 청소하려 하십니다. 하지만 풍수에서는 버리는 행위는 기운을 끝내고 보내는 과정이고 청소는 기운을 다시 불러들이는 과정으로 보았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은 날 하면 기의 흐름이 꼬일 수 있습니다. 버리는 날에는 청소를 미루고 다음날 아침이나 다음날 오후에 청소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버릴 물건을 재활용함에 넣을 때 다른 사람의 물건과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특히 지갑, 가방, 속옷, 칼 같은 물건은 다른 사람의 헌 기운과 섞여 있을 경우 그 기운을 집안으로 끌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재활용함에서도 가장 구석 자리를 선택하거나 가능하다면 분리수거 시간이 아닌 정리 시간대에 내놓는 것이 좋습니다. 기운이 섞이는 것은 풍수에서 가장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다섯째, 버리는 날 기분이 흐트러진 상태에서 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이 어지러운 날, 화가 난 날, 불안한 날에 버린 물건은 그 마음의 파동이 그대로 물건에 남아 가라앉지 못한 채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경우 다음 기운이 들어올 때에도 흐트러지는 현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신발과 지갑은 마음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물건입니다. 가능하다면 마음이 안정된 날, 조용한 시간대에 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여섯째, 버린 물건을 다시 떠올리거나 아쉬워하지 마십시오. 헌 물건을 버리고 난 뒤 많은 분들이 그 물건을 자꾸 떠올리거나 미련을 갖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버리는 행위가 마무리되려면 마음까지 끊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미련을 가지면 기운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고 되돌아 들어오려는 흐름이 생깁니다. 그래서 버린 뒤에는 마음을 비우고 오늘 새 기운이 들어올 자리가 생겼다고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곱째, 가장 중요한 금기입니다. 헌 물건을 새로운 가족 혹은 가까운 지인에게 넘기지 마십시오. 특히 지갑, 신발, 속옷, 칼 같은 물건은 절대 주고받아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위생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전이가 너무 강하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가까운 사람과 기운이 섞이는 것은 서로에게 좋지 않은 흐름을 만들 수 있습니다. 헌 물건은 인연이 끝난 자리에서 보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옮겨지는 것은 풍수적으로 매우 위험합니다. 여덟째, 버릴 물건을 절대 귀한 자리에 두지 마십시오. 집의 중심, 거실 중앙, 안방 한가운데는 항상 밝은 기운이 머무는 자리입니다. 이곳에 헛 물건을 두는 순간 그 기운이 어두워지고 막히는 결과가 됩니다. 잠시라도 두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욕심을 내지 마십시오. 많은 분들이 기운을 정리하려고 한 번에 많은 물건을 버리려 합니다. 하루에 너무 많은 것을 버리면 집안 기운이 급격하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버리는 것은 한 번에 몰아서 하기보다 하루에 두세 가지 정도씩
천천히 나누어하는 것이 오히려 더 좋습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안에서 버릴 때 조심해야 할 물건들은 생각보다 여러분의 기운과 더욱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발은 번영운을, 지갑과 가방은 재물운을, 속옷은 몸의 기운을, 칼은 집안의 기운을 정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 물건들을 버릴 때는 반드시 기운을 멈추고 보내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버릴 물건은 바로 버리지 말고 필요한 기간 동안 조용한 곳에 두어 기운을 가라앉힌 뒤 버리는 것. 둘째, 버릴 때는 위치와 방향을 지켜 새 기운과 헌 기운이 섞이지 않도록 하는 것. 셋째, 마지막으로 마음속에서 고마움을 전하며 인연을 매듭짓고 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미신이 아니라 오랫동안 우리의 조상들이 지켜온 기운의 흐름을 다루는 지혜입니다. 기운을 잘 정리하면 새로 들어오는 흐름도 자연스럽게 맑아지고 가정의 안정과 재물운의 흐름이 한결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당장 집안의 헛 물건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고 말씀드린 순서대로 차근차근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생각보다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구독을 누르신 여러분께는 앞으로 들어오는 새 기운과 복의 흐름이 더욱 안정적으로 열릴 것입니다. 그리고 댓글에 오늘부터 복을 지킵니다 라고 적어주시면 영상의 내용을 더욱 깊이 새길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집안에서 기운을 살리는 가장 강력한 물건 배치 비법에 대해 더 깊이 있게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풍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